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용우 관사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8분의 1 범위를 다 마치고 드디어 4분의 1 범위로 넘어왔습니다. 자, 4분의 1 범위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게 버거우실 거예요. 이거 뭐 누구나 다 버거운 범위예요. 처음에 8분의 1 하다가 지금 어차피 한참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들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CISG부터 다시 보시려면은 기억도 잘 안 나실 거고, 내가 이걸 공부했던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여러 가지 이걸 다시 또 또 공부해야 된다라는 약간 지겨운 생각도 드실 거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4분의 1 범위를 잘 보내셔야 돼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범위를 정말 한 달 동안에 굉장히 타이트하더라도 꼭 모의고사 참석하시고 진도 쭉 1회독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4분의 1 범위를 잘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 범위 넘어갈 때 어차피 2분의 1 범위 처음 오면은 여러분들 2분의 1 범위 다 공부 못 하세요.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그때부터 한 2분의 1 범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내가 그 범위를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손이 이렇게 써지는, 내가 암기를 그래도 여러 번 계속 회독이 되다 보면은 분명히 이번 주에 공부를 안 했지만 지난주에 공부했고 지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를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철저하게 CISG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CISG 협약 암기하는 거고 약간 요즘 트렌드 문제로 좀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딱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정해줬죠. 1조부터 6조까지 그리고 7조부터 9조까지. 자, 1조부터 6조까지도 중요하고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고 7조부터 9조까지도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해석 원칙 그리고 해석 기준 관련해서 특히 이런 협약 관련된 문제는 최대한 원문과 좀 유사하게끔 원문과 완전히 복붙하듯이 쓰기는 사람인지라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물론 내 말로 좀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의미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해가지고 특히 2번 문제 해석 원칙과 해석 기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히 공부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목차를 잘 나눠서 암기하세요. 목차 7조 해석 원칙 흠교시 보충 원칙 그리고 8조 주관적 의도 객관적 의도 관련사항 고려 그리고 9조 합의 관행 확립 관례 그리고 통상적 관행의 적용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18조 19조 그리고 지연 승낙. 자, 승낙에 21조 이렇게 쓰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18조, 19조, 21조 관련해서도 완전히 그냥 요 문제는 요즘 트렌드 문제. 몇 조 쓰라. 하지만 19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21조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조항이에요. 승낙 파트에서는. 문제가 만약에 예전 스타일로 조금 응용돼서 나온다면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례 문제로 만약에 나왔다. 의의 사례 언급 목차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관련 규정 세 번째 사례 판단. 자, 사례 관련된 그러니까 예시 문제 사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요렇게 목차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서술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조금 더 응용된 그런 유형의 문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문제가 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18조도 그렇고 19조도 그렇고 21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목차를 좀 꼼꼼하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점 분량으로 승낙, 또 청약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청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3번도 물음 1번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는 이제 85조, 86조, 87조, 88조 공통 규정이죠. 자, CISG에서의 공통 규정은 절별로 공부하세요. 네, 절별로. 1절, 2절, 3절, 3절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요 절별로 공통 규정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50점짜리 문제 출시하던 시절에 공통 규정 하나의 절 정도가 뭐 10점 분량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10점 분량으로 나올 만한 조항도 있고 절도 있고 15점 분량 정도 되는 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철저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 그리고 74조 77조 손해배상 산정 방법 둘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 85조, 86조 묶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비슷해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거울과 같다. 다만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는 3항이 더 있죠. 3. 자, 목차 가로 3번이 더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창고 임치 85, 86조 묶어서 공부하시고 87, 88조 또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74조부터 77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인데 얘는 기출된 적이 있어요. 기출된 적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절이 되어 있고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75조 같은 경우에는 또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75조. 사례 문제로 응용해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례 문제 나온다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례 언급하고 두 번째 관련 규정 언급하고 마지막에 사례 판단하고 늘 똑같습니다.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74조부터 77조까지는 기출된 적도 있고 기출이 또 될 수도 있고 모든 절, 공통 규정의 모든 절들은 다 출제가 가능합니다. 10점이든 15점이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 보시면은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제도 약간 예전 스타일 문제로 냈어요. 요즘 같았으면은 자, 답을 보시면은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원, 지정취소, 규제 재검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전반적인 포괄적인 요 전문무역상사 지정제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예전 스타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즘 스타일로 문제 바꿔볼까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 몇 가지랑 몇 가지 가로 열고 뭐 5점. 자, 그리고 전문무역 상사에 대한 지원 2가지를 쓰시오. 아니면 뭐 지정 취소, 지정의 취소, 뭐 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5점, 3점. 아니면 5점, 5점 뭐 해가지고 각각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거시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미시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전문무역 상사 관련해서 지정 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 목차. 2번 목차는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원문과 비슷하게 법과 비슷하게 서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별표 3개짜리예요. 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표 3개짜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자,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포지션의 구분 및 한도.
자, 요것도 일단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곡한 포지션이라는 개념 자체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요 왜곡한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100% 이해하는 거는, 수업 목적상에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이제 기본 시간에 강의해드렸던 딱 그 정도로만 그냥 공부하시면 되세요.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문제다. 특히 왜곡한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랑 상관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관세사 되셔도 왜곡한 거래법에서 은행이 무슨 인가를 받고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은 볼 일이 전혀 없어요. 은행원이 보는 거죠. 은행원이 봐야죠. 그러니까 은행원도 아니죠. 하여튼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왜곡한 거래법이라는 게 외화 송금, 무역 수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범위로 들어온 거고, 왜곡한 거래법에서도 우리가 볼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았고, 기출문제로 제가 종종 낼 거예요. 계속 낼 거고, 이 왜곡한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지만 분량이 괜찮아요. 분량이 괜찮아가지고 딱 10점 분량으로 내기에 적당하다. 대무역법 왜곡한 거래법은 중요한데 분량이 너무 길거나 분량이 애매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고,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분량이 너무 깔끔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불이해타 문제의 소지로 나올 확률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왜곡한 포지션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너무 구글링 해가시면서 이게 뭐고 막 경제 여러분들 막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는 파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하시다 보면은 왜곡한 거래법 한 과목만 공부하기에도 1년 걸립니다. 다 못해요. 절대 못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4분의 1 첫 번째 시간이었고, 4분의 1 범위 처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의 2 때도 마찬가지고, 한 4분의 3 정도 가면은 그래도 조금 적응이 될랑말랑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다 못 보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모의고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석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 이번 주에 공부 다 안 된 것 같아 라고 모의고사 한 주 그냥 이번 주 제껴야지 하면은 수요일부터 놀게 돼요. 자, 사람인지라 저도 모의고사 한 2번인가 3번 빠지고 다 봤거든요, 예전에. 근데 모의고사를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월요일, 화요일날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수요일쯤 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4분의 1 범위인데 그 4분의 1 범위에 반도 못 본 거예요. 목요일 막 다 돼가는데. 그러면 그래 이번 주에 그냥 보지 말자라고 하는 순간 목금이 그냥 약간 해이해진 상태로 꼼꼼하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의고사는 무조건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약간 기로예요, 기로. 4분의 1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4분의 1 범위가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슬슬 모의고사 참석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이 안 해요. 예를 들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한 절반 가까이가 3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쑥 빠지고 5월 되면은 한 70, 80%가 빠져요. 모의고사 안 봐요. 매주 보는 사람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이렇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분의 1 범위 첫 4분의 1 범위여가지고 좀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텐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3개월 3, 4, 5, 6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여러분들 평생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들겠지만 매일같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나는 바본가? 왜 이렇게 안 외워지나? 정말 힘들죠.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알차게 보내셔가지고, 꼭 올해 그 합격하셔가지고, 합격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엄청 고되야지 그 합격의 기쁨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빨리 갑니다. 하루하루 되게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막상 뒤돌아보면은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진짜 시간 빨리 가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멘탈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